처음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했을 때 저 사실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거래하면서 이기는 날도 있고 수익 나는 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계좌를 들여다보면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분명히 이긴 날도 있었는데 왜 계좌는 줄어들어 있지? 처음에 그냥 운이 나빴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운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소액으로 거래하다가 계좌를 날린 구조적인 이유,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거래 방식이 어떻게 바꿨는지 얘기해 볼게요. 한동안은 진입 타점 공부에 꽂혀 있었어요. 패턴도 외우고 캔들 보는 법도 익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진입이 꽤 잘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번 거래하면 7, 8번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됐다 싶었죠. 방향만 잘 맞추면 돈이 쌓이는 거 아닌가. 근데 계좌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줄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운이 좀 나빴나 보다 했어요.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에 손실이 좀 컸나 싶었죠. 근데 이게 한두 달 지나도 반복이 되니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봤죠. 1000만 원 계좌로 시작한다고 할게요. 매 거래마다 계좌의 50%를 리스크로 잡았어요. 3승 2패를 했어요. 분명히 이겼는데 최종 계좌를 계산해보면 844만 원이에요. 156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근데 똑같이 3승 2패인데 리스크를 20%로 낮추면 최종 계좌가 1106만 원이에요. 같은 승패 기록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복리 구조 때문이에요. 트레이딩은 복리로 작동을 해요. 이길 때는 늘어난 계좌에서 수익이 불고, 질 때는 줄어든 계좌에서 손실이 빠지거든요. 언뜻 보면 공평한 것 같은데 한 번에 리스크를 크게 잡으면 이기고 지고를 반복할수록 계좌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구조가 돼요. 수익을 크게 봐야 잘 되겠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길 때 얼마를 버느냐보다 질 때 얼마를 잃느냐가 계좌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리는 살아남아야 작동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모르고 수익이 날 때마다 크게 먹으려고 비중을 계속 늘렸고, 그게 오히려 계좌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MT5에서 처음 거래를 했을 때 레버리지 설정을 보고 솔직히 눈이 좀 돌아갔어요. 100만 원으로 수천만 원 규모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처음에 그냥 엄청난 무기처럼 보였거든요. 조금만 올라도 몇 배로 불어나니까 처음 몇 번은 진짜 짜릿했어요. 이러면 금방 되겠다 싶었죠. 근데 레버리지는 수익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에요. 손실도 똑같이 증폭시켜요. 레버리지를 높게 잡고 비중을 꽉꽉 채워서 들어가면 가격이 1, 2%만 반대로 움직여도 계좌가 3, 40%씩 깎여요. 분봉 단위로.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진짜 심장이 내려앉아요. 5분도 안 돼서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기죠. 그 상태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누군가 분석한 거 막 읽어보고 분명히 들렸는데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설마 다시 오겠지, 한 번은 살려주겠지 하다가 결국 더 잃고 나서야 끊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게 매매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도박이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확 낮추고 한 번에 넣는 금액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계좌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차트 볼 때 훨씬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판단도 다시 되기 시작했고요. 레버리지는 한 방을 노리는 무기가 아니에요. 내 비중을 조절하는 도구예요. 이걸 반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비중 관리를 알고 나서도 한동안 헤맸던 게 있어요. 손절 기준이에요. 리스크를 작게 잡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계좌의 몇 퍼센트를 잡는다, 전고점, 전저점 근처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자꾸 손절 라인을 아슬하게 건드려서 내 로스컷만 터뜨리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손절당하고 나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죠. 손절 기준이 애매하면 이게 반복이 돼요. 몇 포인트 차이로 손절이 나가고 그 직후에 내 방향으로 출발하는 거 보면 그날 거래하기 막 싫어지거든요. 그 감정이 쌓이면 다른 거래에서 손절을 못 끊게 돼요. 그냥 버텨봐, 이번에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악순환이에요. 그러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기준을 가격의 고점 저점이 아니라 그 종목의 평균 변동폭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드를 거래한다고 할게요.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얼마나 움직였는지 먼저 봐요. 하루 평균 변동폭이 20달러라면 손절 기준을 20달러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비를 1대3으로 잡아서 목표가를 60달러로 세팅하는 거죠. 왜 평균 변동폭이냐면요,
내가 방향을 맞게 봤다면 하루 평균 변동폭 안에서 잠깐 반대로 흔들리다가 결국 내 방향으로 가요. 근데 평균 변동폭만큼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다면 그건 내가 방향을 잘못 본 거예요. 더 버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최근 한 달 평균 변동폭이 300포인트라면 그걸 리스크 1로 잡고 목표가를 900포인트로 세팅을 해요. 단기 거래를 한다면 1단위 말고 5분봉 기준으로 같은 방식을 쓰면 됩니다. 하루 동안 5분봉을 평균 변동폭을 계산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손익비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달라진 게 차트를 볼 때 조바심이 확 줄었어요. 내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은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지금 이거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절을 끊어야 하나 더 버텨야 하나, 이런 고민이 확실히 줄어요. 기준이 명확하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몇 포인트 차이로 손절을 당하고 멘탈 나가는 일도 없어요. 시장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는 버티는 거고,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면 내가 틀린 거라고 인정하고 끊으면 돼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져요. 정리하면 3가지예요. 승률보다 리스크 비율이 먼저예요. 이기는 횟수보다 한 번 질 때 얼마를 잃느냐가 계좌를 결정해요. 다음으로 레버리지는 비중 관리 도구예요. 높게 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손절 기준은 평균 변동폭으로 잡아요. 느낌이나 정고점, 전저점이 아니라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저도 이 3가지를 의식하면서 거래하려고 지금도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손절을 세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고요. MT5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벤트 참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